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내신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기온 잠깐 했다. 자, 보자. 17, 이거 아니네. 이거. 자, 이것도 할게. 37번.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얘기했지. 우리만 먼저 읽고. 내신 대비는 별거 없다. 내신이 다 대부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요거 먼저 읽어라. 요거 1번. 그 다음에 쌤이 정리한 거 있지. 챗GPT 잘 돌려놨다. 요 2번. 세 번째 요거 읽으면 된다. 세 번째. 근데 요거 1, 2, 3번을 최대한 시간 없잖아. 최대한 반복적으로 짧은 주기로 열심히 하면 된다. 자, 딱 37번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 우리 몸의 동결이야, 동결.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일. freeze, 얼어붙다는 뜻이죠. 동결 반응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언어와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이것이 만성화되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 오케이? 한번 생각해봐라. 시간. think about time. 어떤 시간이야? 이거 관계부사지. 뒤에 문장 완전하다. 내가 이렇게 주어동사 나왔을 때 수동태가 나오면 항상 문장이 완전하다. 물론 수동태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으면 요거는 불완전해. 알겠지? 그건 잘 안 나와.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면 문장 완전합니다. start, 논란. 당신이 놀랐던 뜻이지. ing 안 된다. 당신이 놀랐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우리 살아가면서 놀랄 수 있는 순간이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라. 호랑이 맞닥뜨렸다 생각해 그냥. 당신은 했습니까? 1번. come to a stop이 합쳐서 멈추다는 뜻이야. come to a stop.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멈췄습니까? 당신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계로 하다는 뜻이나. 그리고 hold your breath. 숨을 죽이다는 뜻이야. 숨을 죽이다란 말이 무슨 말이니? 조용하다 이 말이야. 뭐 하면서? 스캔해야 되겠지. 훑어보는 거야. 주변 환경이야. 위협. 위협이 있나 없나? 위협을 위한 환경을 훑어보면서 이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까? 이 말이야. 사자가 호랑이 나타났을 때 이런 행동을 했냐 이 말이야.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 10번 가볼게. 이 모든 반응이, 이 세 가지 반응이 이제 멈추고 움직임을 동결화시키고 숨을 죽이는 이 모든 반응이죠. These responses. 이 반응이 어떤 능력을 최대화할까? 이 두 가지 나오죠.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보이죠? 1, 2, 3번의 능력을 최대화한다 이 말이야. 야, 호랑이 나타났을 때 숨을 죽이고 멈춘다란 말은 어떤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니?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겠지. 어떤 능력이야? 그 발각을 피할 수 있는. 이건 누구로부터의 발각이야? from 누구로부터? 응? 포식자죠. 그래서 호랑이를 하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호랑이를 하자 그냥. 호랑이로부터의 탐지, 발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고, 로케이트는 발견하다, 위치를 파악하다,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한 위험의 원천을 조용히 있고 스캔한다 있지. 주변 환경을 조용히 있고 주변 환경을 스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호랑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위험의 원인, 호랑이죠. 호랑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그래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 즉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최대화시킬 수 있겠지. 요거 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다. as 나오죠, as. 원래 as는 뒤에 것만큼 뭐뭐한이란 뜻이야. 뭐라고? as가 나오면 뒤에 것만큼 뭐뭐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as 원급에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이 앞에 as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as가 양보야. 뭐라고? 뭐뭐 일지라도라고 해석하면 된다. as는 뭐라고? 뭐뭐 일지라도. 그럼 해석해봐. 언어가 이게 정교한, 복잡한 뜻이다. sophisticated. 복잡한, 정교해봐. 언어가 뭐 하게 돼? 정교해 왔다 할, 그렇잖아. 언어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해 왔잖아. 언어가 복잡해, 정교해져 왔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니? although, though, language has become sophisticat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언어가 정교해 왔다 할지라도. 이때 강조용법. 이때 강조용법 어떻게 해석하니? 이때 빼.
이리스탯 강조용법은 이리스탯 빼고 해석합니다. 맞지? 요게 강조되잖아. 여전히 소리의 생성이, 소리가 나잖아. 소리의 생성이 기부에 노출시키는 거야. 뭐를 노출시키니? 우리의 위치를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이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올더라고 해석되느냐 하면 봐라. 언어가 굉장히 정교해졌단 말이야. 언어가 굉장히 정교해졌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의 생성이 작은 소리만 나도 호랑이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다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때 디스가 뭐야? 언어가 포식자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야. 작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노출시키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동결 반응이 뭐를 유발할까? 그래서 뭘 유발하니? 억제나 금지죠. 뭘 못하니? 이게 뭘 유발하니 결국? 언어의 금지를 유발하겠지. 스트레스 심한,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지? 호랑이 만났을 때 하면 되겠지? 호랑이 만났을 때 이 동결 반응이 결국 언어의 억제를 유발한다. 언어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조금의 소리만 들려도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잖아. 자연선택. 자연선택이 뭐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이죠.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다. 자연선택은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 왔잖아. 우리 인간이 진화해 왔잖아. 그죠? 인간이 진화한 이유가 뭐야? 생존을 위해서 진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진화론, 이 자연선택은 언어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지. 촉진시켜 왔잖아. 동시에 이 동결 규칙이죠. 움직이지 않는 이 동결, 움직이지 않는 동결 반응을 보존해 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온 건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결 반응을 보존해 오기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어를 촉진시키는 건 인간의 진화 과정이잖아. 언어를 계속 발전시켜 왔잖아. 그죠? 와 동시에 이 동결 규칙은 뭐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 어찌 보면.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결 규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보존해 왔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왔다 이 말이야.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 호랑이가 지나가는 그 위협이 지나갔을 때 뭐야? 호랑이가 지나갔을 때 이 말이야. 어떻게 돼? 일반적인 상황은 호랑이 지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릴렉스 하기 시작해야 되겠지. 휴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야 되겠지.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찾기 시작해야 되겠지. 심지어 웃겠지. 어디에서? 우리 자신의 반응. 아까 우리가 호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아까 숨죽이듯이 약간 피하고 있었지. 뭐 할까? 전마가 뭐 할까라고 싸울까? 도망갈까? 고민하면서 있었지. 그 반응에 대해서 웃기도 한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아까 이런 상황이 있었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웃기까지 한다 이 말이야. 그자? 이런 경우가 있고 정반대야. 하지만 뭔 말하면 어떨까? what if 뭔 뜻이다? 뭔 말하 어이 집중 그만 자고 집중. what if 뭔 뜻이야? 뭐라면 어떨까?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면 어떨까 이 말이야. 뭐라면 어떨까? 우리의 경험이 자 쉐이프 5형식 동사다. 우리의 내가 어떤 상태로 만든다면 어떨까? 우리 내가 어떤 상태가 돼버려? 변함없는 상태, 두려움에 변함없는 상태로 우리 내가 그런 상태로 되도록 만들면 어떨까? 이건 무슨 말이야? 아까는 휴식을 취했잖아. 호랑이 지나가면 일반적인 경우는 피했으니까 안도감에 한숨을 쉬잖아. 근데 이 트라우마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끊임없는 일정한 상태로 우리 뇌가 있는 상태로 이 경험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방해, 어떤 방해야? 신경의 연결망의 적절한 발전, 통합에 있어서의 방해. 이 방해가 결국 뭐를 유발하기도 하니? 만성 스트레스와 정신적 질병이야.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이 두려움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형성해버리면 이러한 반응이 계속, 방해가 계속 지속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신질환에 걸리고, 그렇잖아. 그 트라우마를 못 이겨가지고 평생 정신병이나 정신병 관련된 약을 먹는 사람도 많잖아. 이해되지? 자, 그런 면까지 나왔다. 자, 지나간다. 집중해라. 자, 넘버보이다. 좀 어렵던 지문인데 한번 보자. 자, 요 내용은 있잖아.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조금 징그러워도 이해라. 요거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인데 요걸 연상해봐. 비디오 게임 안에서 있잖아. 네가 칼을 딱 들고 있어. 그 적군들이 막 오잖아. 그럼 네가 칼을 휘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 사람이면 사람을 이렇게 네가 무찌르는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 거야. 피가 막 터지고 피가 얼굴에 낭자하고 막 피를 닦으면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래. 뭐 이런 상황이야. 비디오 게임이 알겠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상상해라. 이 게임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야. 둔감화. 자, 이 글의 핵심은 이렇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있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게임. 이 게임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있잖아.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얼마나 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둔감화, 무뎌진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거든? 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 문제점이 되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일단 너희들이 처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거 찾아야 돼. 이러한 문제적 과정이 위에 나온단 말이야. This problematic process죠. 이러한 문제적 과정을 위에 찾았으면 정답이 나왔는데 이거 아마 읽다가 문제적 과정을 잘못 찾은 거야. 아마도 4번 앞에 있잖아. 부정적 감정을 찾은 거야. 이게 부정적 감정이 느낌상 문제적 과정에 속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확률이 높았다. 답은 5번이다. 일단 보자. 집중해라. 자, 비디오 게임이 뭐 중에 하나야?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알지?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해봐. 가장 연구되어지는 기술들 중에 하나야.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하여. 뭐라고? With regard to가 뭔 뜻이라고? Concerning, regarding 같은 말이야. 뜻은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공감이다. Empathy, sympathy 같은 말이다. 요거 쓰면 안 돼. Apathy. Apathy는 무관심이고 Antipathy는 반감이야. 반감. 반대적인 감정. 이거 쓰면 안 된다. 해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해볼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공감에 관하여 가장 잘 연구되어지는 기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랑 공감 능력이랑 이렇게 자주 비교되어지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있어 왔니? have been. 오래 지속되어지는 걱정이야. 뭐에 관한? 영향력.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젊은이죠. 젊은이에게 있어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영향력에 관한 오랜 걱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실행되어져 왔다. 언제 동안? couple of. 지난 20-30년. 여기 20-30년이죠. 맞나? couple of.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이 주제, 어떤 주제야? 젊은이에 대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야.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 칼. 이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이 비디오 게임이 사실은 많은 어떤 우려나 걱정거리여 왔잖아.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이 말이야. 지난 20-30년 동안. 됐지? 자, 지난다. 자, 비록 뭐일지라도 while 측정하고 1번 측정하다. 기록하다, 다큐멘트 기록하다 말이야. 영향력, 비디오 게임의 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도 하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그러면 측정하고 기록했다는 맥락이다 할지라도 뒤에 게 훨씬 중요해. 과학자들은 formulated, 공식화했다 이 말이야. 공식화했다는 무슨 말이야? 공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뭐를 공식화했니? 믿을만한 설명이다. 어떤 믿을만한 설명이야? 이 비디오 게임이 공감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믿을만한 설명을 공식화했다 이 말이야. 어떤 일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죠. reaction to, 뭐에 대한 반응. to는 전치사다. 동명사가 나와야 되고 뒤에 동사원형 좀 틀린다 이거. 알아라. 그리고 reaction to는
뭐뭐에 대한 반응이란 뜻이고, 이제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to 부정사 안 된다. 뭐를 목격하다. 난폭한 장면, 난폭한 사건을 니 생각해봐라. 아까 이 장면 있잖아. 이런 장면을 목격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은 뭔데? 딱 봤을 때 그거. 그 장면을 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 그리고 1번. 뭐를 경험하는 것이다. physiological, 이게 생리학적인 각성이, 생리학적인 각성을 우리가 적어놨어. 심장 박동이 막 올라간다든가, 식은땀이 쭉쭉 막 나는 거야. 뭐와 관련돼 있니? 두려움과 혐오죠, 혐오.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설명했던 폭력적인 비디오 장면 있잖아. 칼. 이 장면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잖아? 이런 난폭한 장면, 사건을 목격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은 일단 부정적인 감정 들죠. 무서워, 싫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역겨움이죠. 또는 혐오와 관련되어 있는 심장 박동이나 식은땀이 흐르는 걸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야. 맞잖아. 이런 비디오를 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이러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인 말이야. 어디에? 이 폭력적인 장면에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는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했지. 맞잖아.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 어딨노?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이 어딨노, 얘들아? 요거잖아. 3회, 요 3번이다. 3번에 부정적 감정 느낌. 나왔지?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각성, 요거잖아. 이 정상적인 반응이,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돼 버리면 이 정상적인 반응이 blunted. 이 단어 어려웠다. 원래 이 blunt가 형용사인데, 연필이지, 연필. 연필의 앞에 날카로운 부분을 샤프라잖아. 샤프의 반대말이 blunt야. 뭉뚱한 거야, 뭉뚱한 거. blunt가 뭉뚱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일이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정상적인 리액션, 반응이 무뎌지게 된다, 이 말이야. 즉, 동격, 무뎌진단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 이게 어떤 현상이니? 뭐로서 알려진 현상이야? desensitization. 자, 요거 sensitive 할 때 sensitive. sensitive가 민감한. 알지? sensitive. 요 단어에서 나온 거야. sensitive가 민감하고 세심하잖아. 이 단어의 명사형이야, 이게. sensitization이. 요게 민감함 이런 뜻이거든.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무뎌지게 되고, 즉 어떤 현상이야? 둔감해. 사람이 민감하지 못한 거야. 몸에 약간 둔한 사람 알지? 둔감화라고 알려진 현상. 이게 문제점이잖아.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게 너무 둔감해진단 말이야. 칼 이거 늘 게임한다고 생각해봐. 카락하는 게 있잖아. 그 게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정상적인 반응은 좀 무섭지. 혐오스럽지 조금. 근데 계속 노출되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문제점이잖아. 이게 문제점이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뭐다? 이 정상적인 반응이 무뎌지고, 즉 둔감화라고 알려진 현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5번 답이야. 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나? 이러한 문제적 과정, 내가 적어놨다. 이런 문제적인 과정이 뭐니? 4번 문장이다. 반복적 노출을 통한 정상적인 반응이 무뎌지는 둔감화 현상이야. 여기에 다음 단계는 뭐니? 당연히. 그 다음에 둔감화 현상 버려지. 다음 단계가 뭐니? 뭘 가지는 거니? 그래서 줄어든 감정의 반응이죠. 어디에? 이 폭력에 대해서 이제는 감정이, 아까 어떤 감정이 있었니? 봐라. 아까 어떤 감정이 있었니? 폭력에 어떤 감정이 있었나? 아까 혐오, fear가 있었까가 뭐 있니? 응? 아까 disgust가 있었잖아. 아까 처음에 폭력에서 어떤 감정이 있었니? 두려움과 혐오감이 있었잖아. 이제 왜 되노?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무뎌져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를 가진다? 감소된 감정적 폭력에 대한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또 뭐 할 수 있니? 뭐를 방해하겠니? 능력, 이 좋은 능력을 방해하겠지. 어떤 능력이야? 인식하고 공감하는 거야. 뭘 인식하니?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sympathize with 공감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를 이끄니? 줄어든 공감 능력을 이끈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폭력적인 장면에 자꾸 노출돼 버리면 둔감화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둔감화가 생긴단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니? 결국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누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공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 자, 중요한. 주목. 중요한. 자, about of가 많은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중요한 연구야. 연구가 결론. 뭘 보여주니? 보여주지. 뭘 보여주니? association. 뭐야? 연관관계. 연관관계다.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야? 뭐와 뭐 사이에? 야, 지금 이 글의 포인트가 뭐고? 뭐와 뭐의 상관관계야? 폭넓은 난폭한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넓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랑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랑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이 많이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맥락이잖아. 같이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봐라. 폭넓은 난폭한 비디오 게임이랑 줄어든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이 두 개 사이에 관계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자, 지나간다. 집중. 39번. 자, 39번 봐라. 자, 잘 봐라. 주목. 기업의 진정성 있는 실천 없이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회적 목적을 내세우는 것의 한계점, 부작용. 잘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들어봤지? 사회적 기업이란 게 뭐니? 그냥 오너가, 가게 주인이, 기업가가, CEO가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 기부 활동도 하고, 그냥 뭐 환경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게 사회적 기업이잖아. 이 글은 특정 브랜드나 특정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계속 광고만 해야 되는 거야. 광고만 해야 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 벌어지는 결론, 문제점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보자. 바로 볼게. 깨닫는 거야. 뭘 깨닫니? 이익, 어떤 이익이냐? 차별화, differentiation. 차별화의 이점을 깨닫고, 누가? 어떤 브랜드야. 이 브랜드는 회사랄게.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깨닫는 능동관계지. 여기 뭐 쓰면 안 돼? realize. 여기 쓰면 안 된다. 또 Z 해야 된다. 과거 분사 안 된다. 왜 안 되니? 지금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ing 왜 나왔니? 회사가 직접 깨달으니까 능동관계지. 능동관계니까 ing 맞다. 해봐. 회사가, 특정 회사가, 어떤 회사가 차별화의 이점을 깨달은 거야. 자, 무슨 말이야? 이 회사가 A 회사야. B 회사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A 회사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뭐니? A와 A 회사가 차별화되어 있으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A 회사가, 본인 회사가 차별화의 이점을 알게 된 거야. 깨닫게 된 이 회사가 광고하는 거야. 브로드캐스트, 방송하는 거야. 광고하다 해볼게. 뭐를 광고하고 있니? 이 회사가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광고하는 거야. 뭐 하기도 전에 그 회사가 선행을 베푸다. do good은 선행을 베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브랜드가 많은 실제 선행을 베풀기 전에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광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좀 뛰어나다, 괜찮다라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베풀기도 전에 사회적 목표를 광고한단 말이야. 우리 회사는 환경 보호하는 회사입니다. 취약계층 보호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마케터 어디야? 이 회사죠. 이 회사의 홍보 관리자입니다. 마케터, 홍보 광고 관리자다. 이 홍보 광고 관리자가 사회적 목적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무슨 말 하고 있니? 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의 평판이야, 평판. 자, 지금 계속 무슨 말 하고 있니? 그 회사의 유명세, 평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라기보다
embrace, 받아들이다. 그 목적 그 자체, 주목! 사회적 목적이 뭐니? 환경보호, 취약계층 보호라고 내가 예를 들었다. 사회적 기업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 목적 그 자체가 환경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잖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평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회적 목적을 이용해 먹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용한다고. 자, 주의할 점. 여기 using이 있잖아. 원래는 exploiting.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해. 원래 이 exploit이 악용하다, 착취하다, 안 좋게 이용하다는 뜻이거든. 이 단어가 더 정확한 뜻이다. 같은 말을 알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읽어봐. 그럼 결국 이거 어떤 의미야? 이거 적어봐. 여기 요 브랜드 있지, 회사 있지. 요 브랜드가 어떤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맥락상 안 좋은 놈이야. 맞지? 회사의 평판을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막 이용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여기 요 내용이 여기 otherwise가 그렇지 않다면 뜻이야. 그렇지 않다면. 근데 문제 잘 봐. 요거 대충 봐. 임무가 window dressing. 거칠해요라는 뜻이야. 거칠해요. 자, 이 단어 몰라도 된다. 그냥 봐라, 그냥. 이 단어 원래 뜻은 뭐라고? 자, 거칠해야, 거칠해. 거칠해의 말. 자, 느낌 봐. 이 미션이 임무가 거칠해야 혹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야. 뭐라고? purpose washing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야. 뭐와 유사해? 그린 워싱과 유사해. 근데 그린 워싱에서는 목적에 유도되어지는 활동이 목적에 의해서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이 활동이 어디에 주로 기여하니? 홍보 목적이잖아. 잘 봐라. 이거 윈도우 드레싱 모른다. 퍼포스 워싱 모른다 치자. 그린 워싱 모른다 치자. 그치만 뭐니? 그린 워싱에서 목적에 의해서 유도되는 활동이 결국 어디에만 주로 기여하니? 홍보의 목적이잖아. 그럼 결국 봐라. 요 otherwise 밑에도 뭐니? 요 브랜드가 나쁘다는 맥락이잖아. 근데 이게 왜 나오냐고, otherwise가. 아니, 이 브랜드가 나쁘다. 사회적 목적만 이용해면 돼. 이 밑에 거도. 회사의 홍보의 목적을 위해서만 기여한다. 이것도 브랜드가 나쁜 개념이잖아. 근데 otherwise가 못 나오지, 여기서. 자, 그래서 주목, 불러봐. 그래서 여기가 무슨 말이야? 사회적, 이 브랜드가 본인들의 회사의 평판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나왔다. 요 위에 봐. 그 다음, 2번 답이야. 해봐. 문장이 주어다. 여기 동명사 문장이 주어다.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야. 뭐로? 사회적 문제, 많은 사회적 문제 많지. 노인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많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회사가 차이를 만들잖아. 차이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잖아, 그렇게 만들기가.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나? 이 차이를 만드는 거다. 이게 주어다, 이까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진정한 회사 너비에, 회사 크기에 그 목적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해결책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 A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진정하고 회사 규모의 헌신, 그 목적에 대한 회사 크기의 헌신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야. follow from은 어디에서 유래되다,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뜻이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에 홍보 같은 거 할 때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행사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야.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 주부터 뭐 하고 있니? 이번 주부터 했나? 뭐였노? 삼성전자 그 반도체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 삼성 제품 20%에서 공무원 30%까지 이게 전부 다 DC해 주잖아. 이게 뭐니? 사회적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 전체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인원이 한 20만 명인데 한 30명 정도만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건 안 먹힌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야만 하니?
진정어린, authentic, 진정어린 회사 전체 규모의 이 목적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 이거 봐. 그렇지 않다면이 무슨 말이야? 주목. 이때 그렇지 않다면이 뭐냐면 이 가정법, otherwise가 가정법을 대신하거든. 내가 적어놨는데 가정법에 대신하는 말도 되고 if not이 합쳐진다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if not 해석해봐. 이시죠. 차이를 하는 거. 차이를 주는 거야. 이 사회적 문제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런 목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 진정한 회사 차원의 헌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야.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사회적 목적의 임무는 거치례가 되고 또는 우리가 purpose wash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이게 그린 워싱과 유사한데 그린 워싱의 상황에서 목적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활동 자체가 주로 홍보의 목적으로만 기여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otherwise 앞뒤에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otherwise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론 end with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 말이야. 해석해봐. 결국 뭐 하게 되니? 것. 이 사람이 묘사했던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야. 뭐라고? And winners take road. 이 책 이름이다.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 winners take road이라는 책 속에 이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니? 어떤 사회적 목적이야? 어떤 사회적, 요 앞에 동격이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 목적이야? 뭐를 촉진시키는 속임수죠. 어떤 속임수야? 어떤 엘리트의 속임수니? 뭐를 붕괴시키는 엘리트, 약간 비유적인 편이다. 뭐를 붕괴시키는 엘리트니? 오래된 질서지, 뭐 없이? 기업백. 이 기업백이 어떤 의미야? 되돌려주는 것 없이가 무슨 말이야? 이게 사회적 기업의 원래 맥락이죠. 많은 걸 되돌려주지 않고 오래된 질서를 붕괴시키는 엘리트들의 속임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계속 얘기한다. 사회적 회사의 브랜드의 어떤 평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맥락이단 말이야. 부정적인 뉘앙스단 말이야. 자, 주제는 purpose washing 브랜드 회사다. 뭐 위장, 사회적 사명 기업을 해놨다. 이 부정적인 이 기업이 결국 얻지 뭐를 얻니? 원어보다 복수명사. 사회적 기업의 이점들 중에 하나를 얻지. 그 하나가 뭐니? 차별을 얻긴 얻어. 하지만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계속 본인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행을 행하지 않고 계속 광고만 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뭐니? 아, 저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다 이 말이야. 차별화를 얻는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회사는 결국 어떻게 되니? lose out, 잃어버린단 말이야. 미래 시장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 선정. 회사가 그 각각의 사회에서 본인의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미래 시장에 대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포지셔닝을 잃어버린다. 위치 선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회사는 뭐 할지도 몰라. 사역동사, 목적어, 심지어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있지. 그 직원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다. 직원이 최악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 뭐에 관하여? 그 회사에 관하여, 일하는 것에 관하여. 야, 니 생각해봐. 그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구라쳐가지고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실제 생활해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야. 사회적 기업 택도 없어.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하여 직원이 기분이 완전히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 feel worse. 최악을 느끼는 거야.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요 직원은 이런 느낌이야.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 자괴감 들겠지. 회사가 사회적 기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야. 사기저하 되겠지. 우리 회사는 겉과 속이 달라. 속은 뭐야? 회사의 평판만 중요시 여기지. 평판만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야. 겉은 뭐니, 계속. 겉은 빈들하게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회적 목적을 내세운단 말이야. 거짓으로. 알겠지? 요렇게까지 부정적인 뉘앙스로 끝이 나버린다. 자, 지나간다. 그 다음. 40번. 자, 40번 봐.
음악적 감정 유발의 우리가 음악적 감정을 유발하는 이 어떤 기제가 있어.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규칙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의 체계적인 위반. 이 음악적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기억나나? 다다다단 다다다단 이거 옛날에 공부한 적 있거든. 거기에 다다다단 말고 그걸 그게 좀 단순해 보이잖아. 근데 그 단순한 이면에 그 뒤에 굉장히 복잡한 음악적 개념이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함이 있지만 그 단순함으로 보면 안 되고 단순함을 시작으로 복잡한 개념을 이끌어주는 게 단순함이란 말이야. 이것도 음악이라는 게 항상 규칙적이잖아. 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규칙적이잖아. 그지? 근데 규칙 속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반이 있단 말이야. 위반. 의외성. 이게 음악적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자, 보자. 일단 바로 볼게. 브레인, 뇌가 뭐 할 필요가 있니? 하나의 모델을 만들 필요, 야, 모델이란 것은 뭐니? 공통적인 거잖아. 끊임없는, 박자 해볼게. 일정한 해볼게, 일정한. 주목해라. 일정한 박자에 하나의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뇌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니? 일종의 틀이야, 틀. 도식이야, 스키마. 우리 뇌는 하나의, 생각해봐. 우리가 공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지? 동그란 거죠? 맞지? 우리가 뭐, 만약에 피자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하나의 일정한 박자의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소대, 뭐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음악가가 언제 그 일정한 박자에 순응하지 않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 박자를 한 4분의 4박자로 연상을 해봐. 우리가 머릿속에 4분의 4박자라는 모형을 딱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4분의 4박자가 아니었을 때를 알 수 있잖아. 그 얘기야. 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음악가가 언제 그 4분의 4박자에 순응하고 있지 않는지. 순응하다. 그 뜻이다. 따라가다는 뜻이야. 따라가지 않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게 뭐와 유사하니? 변주야, 변주. 멜로디의 변주다. 우리는 뭐를 가질 필요가 있니? 정신적인 표상이야. 자, 이 정신적인 표상이 뭐니, 얘들아?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 들어. 특정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이 뭐냐면, 요거랑 저 위에 있는 요 모델이나 뭐를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중심적인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일정한 표상, 보편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를 알기 위함이니? In order to 뭐를 알고 뭐를 appreciate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음악가가 언제 그 멜로디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 이게 같은 맥락이지, 위에 거. 봐라.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델이지.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딱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음악가가 언제 그 정신적인 표상, 즉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표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야. 언제 변형을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뭔잖아. 하나의 어떤 모형, 모델, 정신적인 어떤 일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 그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서 어긋나는 게 언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야. 자, 지나간다. 그다음 metrical attraction, 박자적 추출. 자, 뒤에 봐. 코마코마야, 뭘 알고 있어? 그 박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박자가 언제 발생하기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박자가 무엇인지, 그 박자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이것도 뭐니? 잘 들어. 이게 박자적 추출이라든가, 이 정신적 표상이나 모델이 같은 맥락이야,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뭐에? 음악적 감정의 중요한 부분이야. 음악은 뭐를 전달하니? 의사소통하니? 우리에게 의사소통하지. 감정적으로. 자, 음악이 감정에 관련된 얘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전달한다. 의사소통한다. 감정적으로. 뭐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적인 위반이야. 이 기대에 대한 위반이야. 자, 여기서 위반이 처음 등장한다. 이게 주제문이다. 다시 봐. 음악이란 게 의사소통하는 거야. 우리에게 전달한단 말이야. 감정적으로 희노애락을 전달하잖아. 뭐를 통해서? 체계적인 위반이 생긴다는 거야. 기대에 대한 위반. 아까 뭐니? 위반이 가리키는 말이 뭐니? 아까 나왔던 가운데 요거죠. 요걸 가지고 멜로디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변형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뭐니? 위에. 음악가가 언제 순응하지 않는지. 요게 전부 다 위반이잖아. 기대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의사소통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violation, 위반이 발생하죠.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야? 어디에서? 피치, 높이, 음정이죠. 음의 높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빠르기라든가 기타 등등. 즉 어떤 영역에서도 이게 이 위반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강조입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음악은 잘 조직된 소음이지. 소리. 아까 같은 말 아이가? 음악이 잘 조직된 일종의 소리잖아. 계속 그 얘기야. 하나의 모형이단 말이야. 하나의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지만 그 체계화가 뭐를 포함해야 돼? 어떤 요소야? 예상하지 못하는 것. 더 플러스 형용사다.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체계화는 감정적으로 평평하고 로봇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야? 어떤 음악에 대한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화가 어떤 요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반이죠, 위반. 위반된 요소를 포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반이 없잖아. 그럼 너무 스탠다드해.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체계화는 너무 평평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로봇 같다 이 말. 기계적이다 이 말이야. 너무나 많은 체계화는 여전히 음악적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됐고 전부 다 모델이라든가 정신적 표상이 일정하면 여전히 음악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조직화는 뭐가 되니?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음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요약 보자. 뇌는 뭐를 모형화하니? 규칙적인 예상된 음악 패턴을 모형화한다. 원래 우리 뇌는 일정한 모형을, 예상된 모형을 모형화한다. 예상된 음악적 패턴을 모형화하지. 4분의 4박자를 모형화 시켜놓는단 말이야, 머릿속에. 근데 그것이 뭘 만드니? 어떤 가능성을 만든다? 의미상의 조죠? 감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데, 어떨 때? 그 음악가가 그 4분의 4박자의 패턴을 어긴다, 이 말이야. 그 위반한다는 뜻이죠. 음악적 패턴을, 이 4분의 4박자의 패턴을 어겼을 때, 결국 음악을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이다나, 다시. 뇌는 뭐를 모형화한다? 예측되는 음악적 패턴을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형상을 탑재시켜 놓는데, 근데 그게 발생한다. 뭘 발생하니?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 의미상이죠. 감정적인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이 말이야. 어떨 때? 그 음악가가 음악을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그 패턴을 브레이크 할 때 이 말이야. 위반할 때 감정적인 희노애락이 난다 이 말이야. 나타난다 이 말이야. 답은 요겁니다. 2번, 4번에 관련된 4번입니다. 그 다음 41, 2번. 자 보자. 석유 가격 상승이 자동차 엔진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결국 미래의 석유 수요 감소와 석유 생산국,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야. 자, 읽어봐라. 석유 가격 상승이
자동차 엔진의 발전이단 말이야. 왜냐면 석유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 엔진을 가지고는 이제 석유 가격을 충당할 수 없는 거야. 엔진을 계속 좋게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발전되는 향상이 연료를 향상한다든가,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하다 이렇게 향상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 미래의 석유 수요가 감소가 되겠지. 자, 봅시다. 주된 소비자, 어떤 주된 소비자니? 이 석유. 석유의 주된 소비자는 교통이잖아, 교통. 그렇잖아. 대중교통, 일반교통. 하지만 고려해봐라. 뭐를 고려해봐라? 발생했던 것. 지난 30년 동안, 혹은 그 정도. 자, 고려해봐라. 발생해왔던 것. 언제? 지난 30년 동안, 혹은 그 정도.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봐라. 어디에? 어떤 기술이야? 뭐와 관련된 기술이니? 내연기관이다, 내연기관. 내연기관 엔진이 합쳐서 내연기관. 내연기관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지난 30년 정도 발생했던 걸 한번 고려해봐라.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면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오늘날의 차의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 효율적이야? 뭐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연료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야. 그리고 훨씬 덜 오염적이지. 잘 봐. 무엇보다, 언제보다. 그들 뭐야? 차 엔진이죠. 그 차 엔진이 1972년이었다. 월이 뭐야? 요거 원리죠. 아니, 잘 생각해봐. 다 빼고, 열봐, 주먹을. 여기, 저기가 뭐야? 차 엔진이죠. 차 엔진이, 생각해봐. 차 엔진이 72년에 효율적이었던 것보다 당연히 지금 차 엔진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기름 소비에 있어서. 그럼 기름을 적게 쓴다 이 말이잖아. 뭔지 알겠지? 그리고 덜 오염되기도 하다. 자, 어떤 차야? 여기 주의할 점. 여기 월이 왜 나오니? 여기 비동사 때문에 월이 나온 거다. 디드 쓰면 안 된다. 자, 다음. 아시아가 내일 구매하는 차 있지. 아시아권에서 내일 구매하는 차가 있단 말이야. 그 차는 확실히 뭐는 아니야. 뭐와 같은 것들은 아니니. 미국인들이 오늘날 이용하는 차들과 같은 어떤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일 미래잖아. 아시아가 내일 살 수 있는 차가 오늘 미국인들이 사는 차와 같은 어떤 건 아니다. 이 말은 내일은 내일대로 또 효율적인 게 계속 더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그자 오늘 차보다 내일 차가 낫겠지. 자, 미국인들은 뭐 할 것이다? 뭘 사지 않니? 오늘의 자동차를 사지 않죠. 오늘의 차를 내일 역시 사지 않는다. 다시 무슨 말이고 이게? 미국인들이 오늘날의 차를 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언제? 내일 역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오늘의 차를 사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일 계속 세월이 지나면 효율적인 차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자, 사실은 순삽입. 일로 봐. 주목. 사실은 어떤 가격이야? 기름 가격, 석유 가격이 정말로 단수지 더 상승한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안이야. 연료전지 기술이야. 이거는 기름의 대안이다. 연료전지 기술이야. 뭐를 만들어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물이야. 대단하지. 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기술이 receive 뭘 받을 것이다. 또라지다. 강조다. 또 다른 모멘텀 추진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주 큰 빅카 멀티네이셔널 뭐야? 현대차 같은 아주 큰 어떤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큰 회사다.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아주 큰 자동차 회사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이미 뭘 만들어 왔니? 프로토타입 모델 C제품이야. C제품. C제품 뭐야? 그냥 테스트로 사용되는 엔진 있지. C제품 엔진을 이미 만들어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이미 레이싱 경주하고 있지. 한번 시도해보고 get 가격을 다운 가격을 아래로 get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경주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엔진의 수행은 올리고 엔진의 성능이 좋다. 일로 봐 다시. 일로 봐. 지금 여기 시제품이 어떤 시제품이야? 물로 만드는 차 있지. 다국적 큰 차 기업들이 이미 뭘 만들어 왔니? 시제품 엔진을 만드는 데 있잖아. 이 시제품 이 다국적 기업이 경주하고 있다, 달리고 있단 말이야.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고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거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의 미래의 수익은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니? 그것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이때 그것은 뭐야? 맥락상 연료전지 기술의 성공적 상용화, 획기적 발전에 성공적 상용화에 달려있다. 자, 그다음 한번 상상해봐라. 지금 뭘 상상해봐라. 뭐인지 아닌지. 대어리죠. 뭐가 있니? 어디에서? 연료전지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다.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한번 상상해봐라 이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기름 가격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이 말이야. 기름 가격은 뭐한다? 떨어진다. 극적으로 떨어지지. 이게 뭐를 나타내니? 시그널 뭐를 전달하고 있니? 훨씬 더 적은 수요, 훨씬 더 적은 수요를 나타내겠지? 무엇보다? 공급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름 회사들, 오펙, 세계 석유협회죠. 오일 생산자들이 stand to lose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잃어버릴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이야? 연료전지가 획기적 발견이기 때문에 물로 만드는 연료전지가 획기적 발견이기 때문에 석유회사는 지금 어떻게 된다? 굉장히 죽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사실에 동격된? 이 위협이 실제이다라는 사실은 바로 드라이빙, 뭐를 드라이빙, 추진시키고 있니? 오형식 동사다. 그 생산자가 뭐를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의 원천이죠. 수입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이때 생산 누구야? 석유 생산하는 사람 아이가. 지금 연료전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석유를 쓰는 수요가 적어지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석유를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인마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대안의 수입의 원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된 오일 메이저, 주된 오일을 생산해내는 기업은 뭐를 다양화했니? 다양화했고 지금은 더 많은 에너지 회사가 되었다 이 말이야. 다시 석유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다양화했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상황, 지금 이미 어떤 회사가 되어버렸니? 더 에너지 효율적인 회사가 되어버렸지. 요즘 석유 회사라기보다는 이 말이야. 그리고 세계 석유기구 회사들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은 긴급하게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니? 다른 산업을 배제하는 게 아니지.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석유 재벌들이 있잖아. 중동이 많잖아. 그죠? 중동들이 재벌들이 이제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석유 사업 말고. 맥락상, 그죠? 그래서 긴급하게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게 맥락이 맞다고. 자, 답이 뭐니? 위협 아래에 있는 석유야. 석유가 좀 위협 아래에 있다. 위협적이다. 위협 아래에 있다. 혁신이 뭐를 다시 만드니? 에너지의 어떤 환경을, 풍경, 에너지 환경을 혁신이 다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석유 재벌들이 이제 석유 가지고 힘쓰는 시대가 점점 더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뭐 전기차도 있고, 맞지? 풍력 발전도 있고, 지열도 있고, 많잖아. 태양열도 있고. 자, 연료전지 봐라. 연료전지 기술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기를 넣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다 봐두고. 자, 지금 시험 임박해서 내가 너희들이 다른 부교재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좀 빨리 찍는데 공부를 해라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물어라, 알겠지? 자, 마지막 볼게. 43, 4부분이 안 당한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더 가기 때문에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 봐라. A, B, C, D 내용 봐라. 친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게 친절한 프로젝트가 있는가 봐. 친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학생이 활기찬 편지를 나이 든 어른들에게 썼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애나가 누구겠니? 학생이다. 애나가 학생입니다. 학생이 메시지,
할머니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애나는 학생이다. share about 그녀의 발코니에 있는 정원, 그녀의 집에 발코니 정원에 관하여 공유했다. 편지에 썼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애나가 뭘 포함했니? 그림이죠, 그림. 꽃 그림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대. 편지 보내면서 꽃 그림을 몇 개 보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애나는 언급했지. 뭐라고 언급했니? 접속사 that라고 언급했죠. 해봐. 뭘 언급했니? that줄에 주어가 있노? 여기 주어다.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가 뭔 뜻이니? 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다. 해봐. 뭐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뭘 즐겼니? enjoy의 동명사 take care로 뭐를 다루니? 그녀의 식물을 보살피다 해볼게. take care, 보살피다. 그녀의 식물을 보살피는 걸 즐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나가 집에서 본인이 식물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꽃 그림하고 동시에 편지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녀의 편지가 끝이 났다, 마무리되었다 이 말이야. 어떤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동격 대시다. 뒤에 문장 완전하다. 이 할머니가 뭘 가지기를, 멋진 정원 하나를 가지기를, 가진다라는, 가지고 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이 말이야. 요 희망 명사이기 때문에 동격 대시 맞다. 뒤에 문장 완전하다. 자, 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아닌지 애나가 잊어버렸지. 이 편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잊어버렸니? 한 달 후에, 그 한 달 후에 그때 소포가 그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잊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소포가 도착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났다 이 말이야. 편지 썼는 게. 지납니다. 그 다음 애나가 그 소포 박스죠. 그녀 문 앞에 있는 소포 박스를 주목했다. 그녀는 가까이 갔죠. 애나가 맞죠.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 소포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서가 주소를 기입하다 했으니까 그녀에게 주소로 기입되어 있었다. 이 말은 그녀에게 주소가 기입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애나에게로 주소가 기입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애나에게 온 거다. 이 말이야. 애나가 그 박스를 열었을 때 그녀 뭘 발견했니? 접혀진 편지를 이렇게 딱 접혀있다. 접혀진 편지 하나랑 항아리. 집에서 만들어진 딸기 민트잼 항아리야. 누구로부터? 이 미시즈 누구야? 파이크로부터 이 말이야. 선물 받았네.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다 이 말이야. 뭐라고 썼니? 답이다 2번. 너의 말이, 너의 편지가 사역동사, 목적동사원형. 내가 웃도록 만들었다. 나는 하곤 했다. 유수 동사원형이다. 나도 정원을 가지곤 했다. 하지만 내가 내 남편이 죽었을 때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는가 봐. 식물을 심는 것을, 식물을 파종하는 것을 멈췄다 이 말이야. 너의 편지가 remind A 나에게 세모를 상기시켜 줬다. 너의 편지가 해석해봐. 소술령 순삽입. 너의 편지가 나에게 뭘 상기시켜 줬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가를 나에게 상기시켜 줬다. 이거는 뭐 심는 거겠죠? 식물 심는 거겠죠? 그걸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 말이야. 나는 심었지. 뭘 심었니? 몇 가지 허브 약초를 심었다. 맛을 한번 봐라. 이 편지가 요런 표현으로 사인되어 있었다. 마지막에. 자, 편지가 왔다는 뜻이다. 그 다음 애나가 깊게 감동받았단 말이야. 이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 답장이죠. 할머니의 답장에 의해서 감동받았죠. 그래서 그녀의 선생님이, 이거 학교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나의 선생님께서 발표했을 때 뭐라고 발표했니? 그녀의 반이, 야, 이제 방문할 거야. 실제로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방문할 것이다. 그 나이든 노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을 때 애나는 흥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선생님과 반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자, 파이크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인사했지, 애나에게. 오픈된 팔로 안아줬다 이 말이야. 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뭘 가리켰니? 녹색 공간을 가리켰다. 어디에? 그녀의 집 옆에 있는 녹색 공간을 가리켰고 뭐라고 말하면서 야 한번 봐라. 룩게 야 이 약초 한번 볼래? 이 식물들 한번 볼래? 이 말이야. 애나가 미소 지었고 이렇게 논평했다. 뭐라고? comment on. 뭐에 대해서 말했니? 그들이 야 정말로 훌륭한 냄새가 남에 틀림없다 이 말이야. 요때 대의는 뭐겠니? 허브겠죠?
할머니의 허브, 뭐 식물 또는 약초가 얼마나 훌륭한 냄새가 남에 틀림없는지에 대해서 논평했단 말이야. 둘이 함께 그들은 스펜드 시간 아닌지 하루를 식물을 심는, 씨앗을 심는데 하루를 보냈다 이 말이야. 할머니께서 애나에게 허브를 몇 개 주었다 이 말이야. 집에 가져가라고 이 말이야. 할머니께서 감사했지. 뭐에 대해 감사했니? 애나에게 그녀의 어떤 마음을, 영혼을 좀 밝게 해준 것에 대해서 애나한테 감사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이제 그 방문을 하고 난 후에 애나가 계속해서 이제 뭐 했니? 할머니에게 매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야. 그는 시작했지. 뭐를? 정원 활동 모임을 시작했다. 근데 그 정원 활동 모임에서 학생들이 심었다. 씨앗을 문장 완전하지? 심었단 말이야. 재활용된 항아리와 컵 안에. 애나가 뭘 사용했니? 빈 잼의 항아리를 사용했지. 뭐를 심기 위하여? 로즈마리를 심기 위해서 이 말이야. 근데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뭘 상기시켜 줬니?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녀에게, 애나에게 할머니 파이커의 허브 정원을 상기시켜 주었단 말이야. 로즈메리는 성장했지. 창문 옆에서 자랐단 말이야. 뭐 할 때마다 애나가 이 로즈마리를 볼 때마다 애나는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 바로 매일매일에 상기시켜주는 것. 요때에서 뭐야? 로즈마리죠? 로즈마리가 매일매일에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단 말이야. 사람들, 식물과 같은 사람들이 단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뭐니? 조금의 햇빛이, 이때 햇빛은 뭐니? 사람이나 식물이나 조금의 햇빛이 필요하다. 이 햇빛이 뭐니?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나 친절이야. 필요했다라는. 자, 매일매일의 자, 요 대에서 뭐겠니? 저거 봐. 동격 대시다. 동격 대시 맞겠다. 주어져. 식물과 같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이 따뜻한 작은 햇빛이 필요하다라는 매일매일에 상기시켜주는 것. 상기시켜 주는 어떤 것이다. 것이었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빨리 나갔는데, 공부를 해라. 다시 듣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알겠지? 수고했다.